안녕하세요. 바로 풀기 개념 잡는 중등수학 이민희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학부모님들,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는 내용 중 첫 번째, 저는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요. 어머님들이 그러십니다. 우리 아이가요, 영어랑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요. 수학을 싫어해요. 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왜 수학을 못할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어요. 이를테면은 수학적인 어떤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개념 공부를 충분히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해서 너는 못한다. 그리고 뭔가 목표점이 너무 높아서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성취감이라는 건데요. 자,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수학을 싫어하거나 다른 과목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수학은 하기 싫다거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성취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학은요, 이 성취감이 없이는 절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과목이에요. 자, 내가 어떤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맞았어요. 와, 나 맞았어.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또 풀었는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해서 푼 문제일수록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왜? 성취감을 느끼니까. 성취감 느끼면 어때요?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더 많은 문제들을 풀고 싶고 더 공부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자, 보세요. 영어나 국어나 사회나 이런 과목들은 사실 조금 암기를 많이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인단 말이에요. 난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수학은요. 나 공부했는데 문제 풀면 틀려. 와, 나 진짜 아는데 틀린단 말이야. 왜 틀려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죠? 너무 화가 나. 그러면 하기 싫어요. 네, 맞으면 좋은데 틀리면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공부를 해도 문제를 틀리는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점점 더 손이 안 간다. 공부하기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공부하기 싫어지니까 당연히 공부를 못하죠. 그쵸? 수학 문제 풀기 싫은데 어떻게 문제를 잘 풀겠어요? 자,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데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큰데 뭔가 마음은 급해. 막 자신감이 없어. 막 답을 바꾸죠. 막 계산 문제 풀이 하는 것도 막 자꾸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님들께,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다른 과목 잘하는데 수학 못하는 이유, 제가 성취감이라고 했죠. 이 성취감은요, 부모님이 가장 많이 길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 특히 중학생들요, 중학교 2학년 때 수포자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개념들이 1학년 때 배우는 개념의 1.5배로 확 늘어납니다. 알아야 하는 것들은 너무 많고, 그리고 선행, 막 이거저거 다음에 배울 거 또 시키시잖아요. 이거 또 이만큼 배울 게 많은데 다음 거 또 배워야 돼. 그리고 학원에 갔더니 숙제를 이만큼 내줘.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근데 막 하기는 싫은데 내 머릿속에 한계는 있는데 계속 시키고, 그죠? 또 시험 문제를 풀었는데 또 문제가 틀렸어. 그러면 엄마가 이거 왜 틀렸냐, 그죠? 더 해야 된다, 아직 부족하다, 이거 왜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요, 너무 힘들어해요. 수학 공부 더 이상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딱 적당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당근을 많이 주세요. 와, 이것도 알았네, 저것도 알았네, 이것도 맞았네, 저것도 틀렸네. 틀린 것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맞은 걸로 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학생들도요, 내가 모르는 문제 푸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10문제 푸는 것 중에서 7문제는 내가 정말 잘 풀 수 있는 거 더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3문제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7문제, 와, 나 해냈어, 나 잘하지, 나 정말 수학 좋아해, 재밌다, 이런 거 느끼시고 3문제에서 도전하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그래도 할 수 있겠지 생각하시고, 그러면 조금 더 성취감, 자신감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과목 잘해요. 수학 잘할 수 있어요. 이거 잘하면 수학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신감만 가지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에서는요,
최대한 문제풀이에 있어서 도전적인 문제보다는 이 개념 강의를 듣고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확실하게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주로 출제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7대 3의 비율이에요. 7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3문제 정도는 조금 도전해 봐야 되는 문제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보다 학생들이 여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수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최대한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등 수학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도전의식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이 좌절감으로 이어지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수학에 대한 흥미, 수학에 대한 성취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입니다. 선행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질문을 들으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자, 한마디로 표현해 볼게요. 선행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학생의 현재 상태 수준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학생마다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뭐 영재발굴단 이런 데 나오는 학생들 보면요, 막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막 고등학교 2학년,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서울대 수학과에서 낸 어떤 수시 문제들을 막 풀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집중할 점이 있어요. 정말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자, 엄마들 중에서 우리 애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애 초등학교 4학년이야. 근데 우리 애 벌써 고1 수원 들어갔어, 수투 들어갔어, 자랑하시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엄마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서울 강남 쪽에. 근데 그 학생들 제가 직접 가르쳐 봤거든요. 그런데 자, 함수가 뭐니? 자,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고1 거 배워요. 함수가 뭐니? 물어보면은 막 그래프부터 그려요. fx는 뭐 ax 플러스 b 이런 거고요. 막 그래프 막 그려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함수가 뭐야? 함수가 무슨 의미야? 함수 왜 배워? 함수 왜 배우니? 뭐니?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자, 이런 친구들이 과연 제대로 선행을 하고 있는 걸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선행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미리 공부하면 나중에 쉬울 거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들은 거요, 고등학교 1학년 가면요, 다 까먹고 없어요. 오히려 어설프게 지식이 남아있어서 헷갈릴 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제곱.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게요, 이 제곱이라는 개념이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이라고 이제 배우는 건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 선행한 친구들이 어떻게 푸느냐, 또는 중학교 1학년인데 중2, 중3 거 다 선행한 친구들이 어떻게 푸냐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풀어요. 자, 이거는요, 그냥 이거 더해서 3 더하기 3, 6이죠. 6을 제곱해라, 6을 2번 곱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푸느냐? 선행한 친구들 이렇게 많이 풀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되면요,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뭐 이런 게 나와요. 곱셈 공식. 이거는 이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제곱을 이렇게 분배 법칙이란 걸 이용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킬만 열심히 익혀가지고 이런 게 딱 나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제곱해버리는 거야. 이게 뭐다? 선행학습의 정말 최악의 폐해다. 네, 최대의 폐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문제 스킬만 계속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푸는 거거든요. 이럴 거면은 선행 절대 시키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뭐 K-팝 스타, 뭐 이런 그 슈퍼스타 K 이런 거 보면은 우리 PD들이 뭐라고 하나요? 프로듀서들이 나쁜 습관이 들여져 있는 친구들이 제일 프로듀싱하기 힘들다, 제일 가르치기 힘들다 그러죠. 아예 순수하게 그냥 자기 필드로 부르는 애들이 훨씬 더 가르치기 쉽다라고 해요. 수학이 정말 그래요. 정말 나쁜 습관들이 박혀 있거나 이렇게 어설프게 선행을 해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좋아요. 더하기밖에 몰라. 그럼 이거 가르치는 거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더 탄탄하게 수학을 잘해요.
자, 그래서요. 자, 이거 이야기가 좀 돌아갔죠. 그 아까 영재발굴단에 나온다는 그런 막 엄청나게 고차원의 수학을 하는 그런 어린 친구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학원을 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막 수학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막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 거 나오죠. 그런 천재들이 수학 경시대회 딱 내보내면은 탈락해요. 안 좋은 점수를 받죠. 고민만 막 댔다 하다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시간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연습 안 했으니까. 난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수학을 못하는 거냐?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가 어떤 사고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정말 탐구를 계속하는데 좀 더 개념적으로 많이 좀 보충을 해줘야겠다. 이런 수준이면 선행을 많이 시켜도 돼요. 뭐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수학을 좀 더 가르쳐도 됩니다. 하지만 평범해요. 평범하게 남들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고 가르쳐주면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이런 친구한테는 예습 정도,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이런 거를 배운다라는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배워서 그때 써먹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그때 배우는 것을 정확하게 배워서 이것을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게 배우는 게 가장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걸 가르쳐줬을 때 이해하는 속도가 조금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는 분명히 알아요. 아, 우리 아이가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아이구나 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본인도 알아요. 선생님이 보통 설명해 주시는 거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반복하거나 시간이 조금 더 걸려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요. 선행 절대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행하지 마시고 배웠던 거 계속 복습하세요. 느린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빠른 길이에요. 언제를 대비해서 빠른 길이냐면 우리 수학 중학교 때 배우고 끝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때 가서 수능 보잖아요. 그죠? 수능 아니면 수시를 보든 내신을 봐서 가든 자, 목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선행을 하는 것보다 중학교 개념 탄탄하게 다져서 고등학교 가서 그때 다시 중학교 책 뒤져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행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학생 수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 수준 어떻게 압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환상을 버리시고요. 딱 내가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 딱 자기 스스로 압니다. 학생 분명히 알아요. 중학교 학생, 중학생들 어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명히 알아요. 부끄러워서 엄마한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어머님들 다른 친구랑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선행했는데 쟤는 여기까지 했다던데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걔랑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요. 만약에 정말 궁금하다. 우리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어디 선행을 좀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화하세요.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선행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제대로 복습을 시켜야 하는가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저의 강의 또한 예습보다는 복습에 더욱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떤 개념을 틀렸다 그러면 그 개념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이 전 학년의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복습하라 이거예요. 자, 물론 예습 과정도 있어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주로 배우는 것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로 나눠보면요. 1학기끼리 다 연결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대수 파트를 주로 배우고요. 수와 관련된 것들에서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도형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어떤 확률, 경우의 수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 이 중학교 1학년 때 개념, 2학년 때 개념, 3학년 때 개념 이렇게 다 1학기 이어지거든요. 2학기 때도 다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예습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다. 그러면 2학년 때 연결되는 파트를 예습해야 되고 3학년 때 나오는 파트 예습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거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거 했다 하는 예습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년 1학기 오픈을 해서 1학기 안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정말 예습을 해야 되겠다. 정말 선행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복습하는데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자녀 수학 교육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학생들도 수학에 대한 걱정, 고민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right now. 지금에 있어서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과거로 돌아가서 반복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잘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하셔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수학 공부만큼은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